이제 본격적으로 TDD를 이용해서 어떻게 API 서버를 개발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펙을 먼저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기획서가 오게 되고 그 기획서를 가지고 실제 그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여기서는 API를 설계한다고 하겠죠. API를 설계할 때 이 어떤 API를 만들어야 되고 각 API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그런 기획이 아니라 그 스펙 문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스펙 문서를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API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로 짰어요. 요거는 API를 테스트하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개발하시는 분마다 다른 전략으로 개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크게 얘가 실패하는 경우와 성공하는 경우를 분리해서 짰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했죠. 유저 조회하는 API가 성공하게 되면 유저 객체를 담은 배열로 응답한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죠. 방금 만들었어요. 테스트 코드도 그런 식으로 짰죠. 그리고 또 성공할 때는 최대 리밋 개수만큼 응답한다 라고 했어요. 리밋 개수만큼.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도 이제 뭔가 파라미터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실패 응답에 대한 스펙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제가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릴게요. 보통 이제 get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users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뭔가 나 페이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페이지 파라미터, 리밋 파라미터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경로 문자열 중에 하나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요청할 때. 그리고 뭔가 쿼리 스트링을 이용해서 리밋 10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쿼리 문자열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이슨 객체처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바디 형태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디 형태는 포스트 메소드에서 많이 씁니다. 포스트 메소드에서 바디로 보내고 용도는 좀 대량의 정보를 보낼 때 바디로 보내요. 저희는 get users를 하게 되잖아요. get users 하게 되는데 페이지네이션을 위한 파라미터니까 리밋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쿼리 문자열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두 개만 줘 라고 할 경우에는 데이터가 두 개만 응답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현황부터 파악해 볼게요. 지금은 코드를 좀 변경해 보죠. 지금은 샘플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지만 좀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3개 만들어 볼게요. 3개를 만드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앨리스랑 백이랑 크리스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데이터는 ID 값이 있죠. 그래서 ID도 임의로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하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서버를 그냥 한번 구동해 볼게요. 서버 구동할 때는 그냥 이것만 주석 처리, 리센하는 부분만 주석 처리 빼고 여기서 npm start로 명령을 해보죠. npm start 하면 서버가 이렇게 구동이 됐고 이제 요청을 해볼게요. users로 하면 실제 전체 유저 정보가 다 출력돼요. 1번부터 3번까지 출력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스펙은 리밋 2로 했을 때 처음에 2개 데이터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은 3개 다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현해 보실 거는 그 리밋 개수만큼만 유저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거죠. 이 부분 들어왔을 때 리퀘스트에 쿼리라는 객체가 있는데 쿼리에 리밋으로 접근하면 실제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이용해서 이 유저 배열을 적절히 잘라서 응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하실 수 있으면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드를 조금 바꿀게요. 코드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드가 좀 걸려요. 코드가 걸리는데 이걸 주석했다 말았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얘는 뭔가 서버를 동작시켜주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실행되어지는 실행 파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행 파일들은 bin이라는 폴더에다가 추가할게요. 이 폴더에는 몇 가지 실행 파일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따따따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웹 서버를 구동하는 그런 로직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를 구동하려면 우리 웹 서버 역할을 하는 그 익스프레스 객체를 가져와야겠잖아요. 그래서 앱 한 다음에 require 하고 상대 경로로 지정해 줬어요. 상대 경로로 index.js. 아까 우리가 index.js에서 이렇게 앱을 익스포트를 했어요. 따라서 따따따에서는 걔를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실제 서버를 리슨 상태로 해주는 것은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앱의 리슨 부분 있잖아요. 여기 index.js에서 이 부분을 잘라내기 한 다음에 따따따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동할 때는 index.js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따따따.js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package.json 파일 있죠. npm 스크립트를 등록하는 package.js의 스크립트도 수정해야겠죠. 아까는 노드에 index.js를 실행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bin에 따따따를 실행해 줍니다. JS는 생략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뭐 주석 처리했다가 풀었다가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npm start 하게 되면 여기 노드 bin 따따따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고 서버가 구동되었어요.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테스트부터 먼저 한번 작성해 볼게요. 테스트부터. 이게 테스트 코드인데 배열을 반환한다 라고 했고 아까 스펙을 보면 최대 리밋 개수만큼 응답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스펙대로 테스트 코드를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아까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는 it이라는 함수로 만든다 그랬어요. it이라는 함수로 만드는데 첫 번째에 테스트 스펙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최대 리밋 개수만큼 응답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는 함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요청을 해보는 거죠. 리퀘스트에 앱 한 다음에 get users 하는데 이제 리밋 파라미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쿼리 문자열로 리밋 2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리밋 2.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end 함수의 결과값이 오겠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response body의 length가 2여야 돼요. 2. 그러니까 response body는 should have length
랭스 5분과 랭스인가 아무튼 이렇게 돼요. 길이가 2인 배열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도 비동기니까 돈 함수, 콜백 함수를 실행해 줘야 돼요. 저게 랭스 5부 같아요. 네, 5부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저장한 다음에 서버는 닫고 npm 테스트로 돌려볼게요. 아까 이거 함수 체이닝인데 점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죠. 조금 키워볼게요. 테스트 스펙 중에 배열을 반환한다는 거는 성공했는데 두 번째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로고를 좀 보니까 실제 반환된 값은 이건데 1, 2, 3 객체가 다 있는 건데 기대하는 값은 랭스가 2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제대로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는 실제 로직을 수정해야 됩니다. 실제 로직은 index.js에 있죠. 이 부분을 수정해 볼게요. 이 부분에 우리가 쿼리 문자열로 데이터를 던져주게 되면 리퀘스트 객체, 즉 요청 객체죠. 여기에 쿼리라는 객체가 있고요. 리밋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값이 이 값을 출력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해볼게요. 이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그대로 덮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값인 1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밋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10개만큼만 출력한다, 응답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리밋은 문자열로 왔을 거니까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10진수 문자열로 이렇게 바꿨어요. 문자열로 바꿨고 실제 이 유저스 배열을 전체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리밋 길이만큼 쪼개서 보내줘야겠죠. 슬라이스 메소드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리밋 개수만큼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어요. 간단하게 리밋만 처리해서 했어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npm 테스트로 돌려봅니다. 그러면 테스트 통과했죠. 왜냐면 최대 리밋 개수만큼 응답한다 라고 돼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좀 궁금하죠? 이 테스트 코드는 통과했는데 진짜 이게 서버가 돌아갈 때 리밋만큼 응답하는지는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npm 스타트로 서버를 돌린다 그랬죠. 스타트로 서버를 돌리고 터미널을 하나 더 띄워서 콜로 실제 요청을 해볼게요. 유저수로 바로 요청하면 1, 2, 3 유저가 다 오고요. 그렇지 않고 리밋 2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2개만 오죠. 그리고 1로 하면 데이터가 하나만 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구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약속만 이렇게 정한 거지 실제 리밋이 이렇게 숫자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제가 문자로 누군가 1이라고 뒀다고 합시다. 1으로 하게 되면 기대하지 않은 값이 오죠. 뭔가 빈배열이 왔어요. 응답이 오긴 왔는데 빈배열로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예외사항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게 이제 실패 테스트인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리밋이 지금까지 숫자로 왔는데 숫자형이 아니면 뭔가 에러를 응답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REST API 부분 설명할 때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뭐가 잘못되면 400번대 에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400번대 에러 중에서도 배드 리퀘스트를 의미하는 400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파라미터가 형식이 어긋나면 보통 400 에러를 줍니다. 400 에러를 줘요. 그래서 스펙을 리밋이 숫자형이 아니면 400을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스트 코드로 한번 짜볼게요. 그러면 index.spec으로 가서 이 테스트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요건 좀 이렇게 닫고요. 우선 우리가 테스트 전략을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로 나눴어요. 그래서 코드상에서도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describe 함수를 중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테스트는 요 아래다가 다 입력하고요. 실패에 대한 것은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하도록 분리를 할게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만들었던 요 두 테스트 케이스는 사실 성공에 대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공 테스트 안으로 이렇게 다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코드만 보더라도 테스트 어떤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API의 스펙이 뭔지 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실패에 대한 테스트는 여기다가 이 함수를 이통해서 이렇게 적어주죠. 그래서 리밋이 정수가 아니면 400을 응답한다 라고 이렇게 서술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돈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죠. 여기다가. 그래서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리퀘스트에 앱을 넘겨주고요.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일부러 리밋을 이번엔 뭐 2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문자열로 숫자 2가 아닌 영문으로 넣습니다. 이러면 얘는 상태값이 400이 와야 돼요. 그래서 end 한 다음에 여기서 뭔가 상태값을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태값만 체크하는 함수를 제공해요. 그래서 expect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에 우리는 400을 응답한다라는 의미예요. 따로 body는 체크하지 않으니까 end에다가는 그냥 callback 함수만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코드는 리밋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400이 와야 되고 그것으로서 테스트는 끝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테스트는 npm 테스트로 돌리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이 테스트가 통과하지 않죠. 성공에 대해서는 여기 두 가지가 다 구현이 됐어요. 실패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조금 자세히 보면 400번 코드, 즉 배드 리퀘스트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200이 오고 있다. 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여러분이 할 것은 실제 코드에서 400 에러가 발생할 수 있도록 400 스테이터스 코드를 전송할 수 있도록 기존 코드를 수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습으로 해볼 텐데 약간 힌트를 드릴게요. 리밋이라는 문자열로 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기게 되겠죠. 근데 이 리밋이라는 문자열을 파스인트로 실행하게 되면 뭔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정수가 아닌 값이 여기에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수가 아닌 요 리밋을 가지고 뭔가 분기 로직을 태우면 돼요. 그래서 리밋이 제대로 난 정수다라고 하면 기존대로 제이슨 객체를 반환해 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00번 스테이터스 코드를 응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실습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프레스 문서이고요. 익스프레스 문서 한글이 좀 더 나으니까
여기 보면 조금만 줄여볼게요. API 레퍼런스에 보면 우리가 리스판스 객체가 있어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익스프레스의 주요 개념들 어플리케이션, 리퀘스트, 리스판스, 라우터 이렇게 있는데 리스판스 부문에 보면 상태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테이터스라는 함수가 있을 텐데 그 함수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떻게 쓰는지 찾아서 실제 400 코드를 응답해주는 그런 로직을 여기다 직접 구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구현하신 다음에 다시 npm 테스트로 테스트를 돌려서 그 테스트 코드가 통과하면 구현을 하신 거예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막히시는 분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저랑 조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리밋이라는 쿼리 문자열을 받게 되면 이게 숫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닐 수도 있고 리밋을 남기지 않으면 그냥 정수형 1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라인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이 파스인트라는 인자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10과 문자열 10은 정상적으로 응답해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응답해요. 근데 10이라는 문자열을 받게 되면 숫자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해서 nan이라는 값을 반환해요.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에 보면은 6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죠. 정수, 문자열, 불리언 값, 그리고 undefined, 그리고 나서 na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러 넘버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이 값을 받았을 때 어떤 분기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죠. 만약에 리밋이 n일 경우에 이렇게 분기를 쳐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실습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nan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호 3개로 비교하게 되면 다른 값으로 인지해요. 이 값이 아무리 nan이더라도. 그래서 비교할 때는 이렇게 등호 2개로만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넘버 객체에 있는 is nan이라는 함수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만 뭔가 400번 에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res의 스테이터스를 400으로 줍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샌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은 샌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엔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엔드도 있네요. 엔드. 그렇죠. 노드 HTTP 이 엔드는 HTTP 기본 모듈에 있는 엔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딱히 데이터 바디가 없으면 엔드 함수를 호출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npm t로 하면 테스트가 다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실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컬이나 포스트맨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눈으로 계속 봤던 사람은 눈으로 봐야만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테스트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